이거는 사건입니다, 사건. 이런 영화가 나온 건 진짜 사건이에요. 올해 영화계 가장 충격적인 사건. 유니버설 아마존이라는 대기업이 그것도 우주전쟁이라는 엄청 유명한 소설을 영화화해서 이런 결과물이 나온다고? 이런 영화가 우주전쟁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게 너무 킥이야. 충격이 더욱 배가 되는 거죠. 콘텐츠에 PPL 광고 넣는 거는 흔한 거지만 그렇다고 콘텐츠 자체의 품질을 광고 영상 수준으로 만들어버린다. 점점 선을 넘네요, 이것들이. 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머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5년 7월 29일 공개 프라임 비디오 오리지널 영화 우주전쟁입니다. 우주전쟁이라는 제목의 아주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허버트 조지 웰스가 1989년에 발표한 소설이고요. 영화로도 몇 번 만들어졌죠. 1953년작과 2005년작이 유명합니다. 2005년작은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들었고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저는 극장에서도 보고 이후에 케이블 TV에서 방영하는 것도 또 여러 번 봤습니다. 스필버그 영화가 다 그렇지만 뭐 엄청 재밌으니까요. 아무튼 그 우주전쟁이 또 영화가 되었습니다. 프라임 비디오 스트리밍 영화로 공개가 되었고요. 영화 시작할 때 유니버설 로고도 나오더라고요. 아마존과 유니버설 이런 초거대 기업이 우주전쟁 영화를 또 만들었네. 분명 엄청난 대작이겠구나 라는 기대를 품을 수 있죠. 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주 놀라운 결과물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아마존하고 유니버설에서 이런 영화를 만들었다고? 어사일럼이 아니고 진심 진짜 어사일럼 같은 목버스터 짝퉁 영화 그런 거 만드는 제작사에서 만든 퀄리티예요. 자, 평점 보실게요. 로튼토마토 당연히 빵이죠. 이거 프레시줄 평론가가 있을까? 물론 리뷰가 100개 넘어가면 아무리 망작이라도 누군가는 프레시를 줍니다. 0%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하지만 이 영화는 계속 0%를 유지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아무리 반골 기질의 평론가가 있다고 해도 이런 영화에 프레시를 준다? 자기가 평론가가 아니라고 선언한 꼴이죠. IMDb 평점 당연히 박살 났고요. 이거 10점 준 거 누구야? 뭐 평론가가 아니라 일반 네티즌이라면 이런 영화라서 오히려 낄낄거리며 10점 줄 법도 하죠. 이 영화는 망작 중에서도 진짜 역대급이거든요. 이거는 사건입니다, 사건. 이런 영화가 나온 건 진짜 사건이에요. 올해 영화계 가장 충격적인 사건. 유니버설 아마존이라는 대기업이 그것도 우주전쟁이라는 엄청 유명한 소설을 영화화해서 이런 결과물이 나온다고? 이런 영화가 우주전쟁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게 너무 킥이야. 충격이 더욱 배가 되는 거죠. 이 영화는 모든 게 다 문제인데 저는 딱 세 가지만 얘기할게요. 이 세 가지가 그냥 대중들이 보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바로 시각효과, 연기, 스토리입니다. 일단 시각효과. 아니 솔직히 어지간히 못 만든 영화라도 대기업 간판 달고 나온 영화는 보통 시각효과 부분은 어떻게든 선방을 하잖아요. 어살럼류 목버스터하고 대기업 영화를 구분하는 기준이 이거잖아. 사실 2000년대 이후로는 헐리우드 대형 메이저 스튜디오 영화가 아니라도 제3세계 국가의 이름 안 알려진 제작사의 작품이라도 CG 퀄리티가 그럴듯 하거든요. 이 영화의 시각효과는 어사일럼류 목포스터보다 더한 수준이야. 우주전쟁이잖아요. 기본적인 플롯은 다 아시죠? 외계인 산발이 애들 쳐들어온 거야. 그런데 이 영화가 스크린 라이프 기법으로 만들어졌어요. 영화 서치 같은. 서치 제작자가 티무르 베크만베토프인데 그 양반이 이 영화 우주전쟁도 제작했어요. 서치랑 같은 기법으로 만든 영화이고 컴퓨터 화면 그리고 스마트폰 화면으로 영화 내용이 대부분 전개됩니다. 그래서 영화에 나오는 외계인 침공 장면들, 산발이들 날뛰는 장면이 스마트폰으로 찍은 화면이거나 드론샷, CCTV 이런 화면들이에요. 아니 그런데 요즘 카메라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스크린 라이프 기법이란 이유로 이따위 시각 효과가 용인될 거라고 생각한 건가? 이거를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한 건가?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쥬라기 공원이 나온 시대에 연구와 공룡 쭈쭈를 보는 기분이에요. 아니 그냥 용납을 못하겠어. 산발이 침공 장면을 이따위 시각 효과로 만들어서 내놓은 게 연기의 스토리도 심각한데 그건 뒤에 얘기할 거지만 일단 시각 효과가 이따위 수준인 영화를 세상에 내놓을 생각을 했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아마존 유니버설 이름을 달고 이게 맞나? 워너에서 배트걸 영화를 찍고 완성도가 너무 구려서 폐기해 버렸잖아요. 그때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아니 아무리 영화가 별로라도 이왕 다 찍었으면 홍보도 하지 말고 대충 그냥 맥스에 스트리밍으로 풀어도 되지 않나? 공개도 안 하고 폐기해 버리는 건 과하다.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우주 전쟁을 보니까 아 폐기해야 되는 영화가 있긴 있구나. 세상에 나와서는 안 되는 영화. 그걸 알게 되었네요. 와 진짜 시각 효과에서부터 영화가 너무 말이 안 돼. 영화가 그냥 장난 같아요. 그게 배우들의 연기에서도 그런 게 느껴지거든요. 아마존 유니버설이라는 대기업이 만든 영화입니다. 배우들도 어디 듣보 배우들이 아니고 우리가 아는 배우들이 나와요. 아이스 큐브, 에바 롱고리아, 그리고 MCU 콜슨 요원도 나오고요. 배우들이 이 영화를 코미디 영화라고 알고 찍은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 연기를 하거든요. 일단 주인공부터 아이스 큐브잖아. 이분은 래퍼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어떻게 배우로도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런 근본적인 의문부터 생기는데, 예전에 빈 디젤의 트리플 X가 성공하고 속편으로 엄청 기대하고 있었는데 뜬금 속편에서 주연 배우가 빈 디젤에서 아이스 큐브로 변경, 그때 진짜 뜬금없다고 생각했어요. 역할에 전혀 어울리지도 않고, 물론 이 배우가 어울리는 역할도 있긴 합니다. 20원 점프 스트리트에서 그 반장 역할, 20원 점프 스트리트를 제가 엄청 좋아하거든요. 반장 캐릭터도 진짜 좋았어요. 이거는 코미디 영화잖아. 진짜 웃겨요. 영화 자체도 엄청 웃기고 반장 캐릭터도 빵빵 터집니다. 그런데 21 점프 스트리트랑 똑같은 연기를 이 우주전쟁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영화는 절대 코미디 영화가 아니거든요. 대본이 코미디 영화의 대본이 아니야. 재난 영화니까. 실시간으로 산발이들 침공해서 세상이 망해가는 상황을 보고 있고, 가족들은 죽을 위기에 처해 있고, 그런데 막 놀라고 걱정하는 그런 연기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발성하는 톤부터가 코미디 연기하는 그 톤이에요. SNL 같은 데 나와서 리액션하는 그런 연기. 이거는 연기를 못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디렉션을 그렇게 받은 것 같아.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연기해 달라는 지시를 받고 그렇게 연기하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시각 효과도 그렇고 이런 연기까지도 이쯤 되면 영문을 모르겠어. 유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도저히 좋은 작품이 나올 것 같지가 않으니까 차라리 그냥 일부러 못 만든 영화인 척 하자, 뭐 그런 의도인 건가? 아, 이것도 아닌 것 같아. 진짜 영문을 모르겠어요. 아이스큐브뿐 아니라 다른 배우들도 다들 이상한 디렉션 받은 것 같은 그런 연기가 계속 나오고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 제일 심각한 건 역시 스토리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해 드릴게요. 아이스큐브가 연기한 주인공은 국가안보 어쩌고 뭐 그런 데 소속된 공무원인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CCTV랑 각종 기기들에 달린 카메라에 접속을 해가지고 위험인물들을 감시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월급 루팡 짓을 해요. 하라는 위험인물 감시를 안 하고 자기 자식들을 감시를 하고 있어. 딸 하나가 있고 아들 하나가 있어요. 딸에게는 곧 결혼할 남친이 있고 이미 임신까지 한 상태입니다. 아들은 방구석에서 게임만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 얘도 컴퓨터 천재야. 엄청 능력자예요. 그리고 에바 롱고리아는 주인공이랑 친분이 있는 나사 소속 전문가고, 얘가 이제 외계인 관련 정보들이나 여러가지 도움을 주는 캐릭터입니다. MCU 콜슨 요원은 무슨 장관인가 그런데 아이스큐브가 직속으로 보고해야 하는 상사야. 그렇게 캐릭터들이 등장하고 이후에 산바리가 쳐들어옵니다. 스필버그 산바리와의 차이점, 스필버그 산바리는 원래 지구 아래에 묻혀있다가 튀어나오잖아요. 여기서는 그냥 하늘에서 운석처럼 떨어지고요. 쉴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 군대가 그럭저럭 산바리들을 격퇴합니다. 그런데 이 산바리들이 국가 데이터 센터를 제1타겟으로 삼거든요. 각 나라의 군사력도 이제는 데이터 시스템으로 돌아가니까 데이터 센터가 털리니까 전투기도 그냥 추락하고 각 나라 군사력의 90% 정도는 소멸되는 거야. 데이터 시스템에 의존하는 문명의 취약됨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진짜 황당한 설정이 이 외계인들이 데이터를 먹고 살아가는 기계형 유기체인 거예요. 얘네가 지구에 온 이유가 알고 보니 미국 정부가, 정확히는 콜슨 여원이 연기한 그 장관놈, 이놈이 흑막인데 골리아 프로젝트인가? 그런 프로젝트를 해요. 전 국민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걸 보관하고 그걸로 국민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그런 프로젝트야.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수집이 되니까 그걸 먹으러 외계인이 온 거야. 이유가 뭐가 되었든 산발이 외계인이 온 이상 이건 지구 멸망급 재난이잖아. 그런데 이 골리아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이 등장한 이후로는 외계인이고 자시고 이 나쁜 빅브라더 국가가 또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려고 하네? 이런 주제로 틀어버려요. 그 부작용으로 산발이 외계인이 쳐들어온 것도 어이가 없고, 어쨌든 외계인이 쳐들어왔으면 거기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무슨 데이터 수집이니 정보 통제니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추는 스토리가 전개되는 거예요. 정작 주인공인 아이스큐브가 테러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그런 일을 해오던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영화 스토리의 개연성은 그냥 없는 수준입니다. 이번에도 바이러스로 외계인을 물리쳐요. 그런데 외계인이 기계형 유기체니까 디지털 바이러스에 생물 DNA가 결합된 바이러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들이 바이러스를 만들고 딸은 또 DNA 관련 연구하는 학자야. 그래서 몇 시간 만에 뚝딱 바이러스를 만듭니다. 그 바이러스를 골리아 프로젝트 서버에 넣어서 외계인이 그걸 섭취하면 바이러스를 전파시켜서 몰살시키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하필 골리아 프로젝트 서버실이 주인공이 일하는 건물의 지하실에 있어. 그냥 가면 되는데 USB에 담긴 바이러스를 전달받아야 합니다. 딸의 남친이 아마존 배송기사야. 아마존의 미래 배송 시스템 프라임 에어 출격, 그러면서 드론으로 숑 USB를 배달합니다. 이거 광고예요. 그러니까 아마존 지들 자체 광고하는 그런 수준으로 만든 영화야. 그 외에도 여러 기업 제품들이 제품의 정확한 이름과 사용 방법에 대한 친절한 해설까지 곁들여서 PPL로 계속 나옵니다. 테슬라 자동차도 나오고 위기 상황에서 테슬라 자동차에 이런 기능이 있었군 하면서 그런 기능들을 다 설명해줍니다. 아이폰, MS 팀즈, 팀뷰어 이런 거 사용하는 장면들이 구체적인 방법을 보여주면서 계속 나오거든요. 배우들의 이상한 연기, 말도 안 되는 저질 시각 효과, 광고 영상이라고 생각하면 납득이 돼요. 그런데 어쨌든 프라임 비디오 스트리밍
스트리밍으로 공개된 영화잖아. 콘텐츠에 PPL 광고 넣는 거는 흔한 거지만 그렇다고 콘텐츠 자체의 품질을 광고 영상 수준으로 만들어버린다. 점점 선을 넘네요 이것들이. 이런 걸 프라임 비디오에서 신작 영화랍시고 딱 내놓은 게 너무 뻔뻔하다. 이 영화 자체가 너무 뻔뻔해. 처음에 언급했지만 이거는 사건입니다. 아마존, 유니버설 이름을 달고 이런 영화가 나온 건 진짜 사건이에요. 제가 OTT 콘텐츠에 대해서 계속 쌓은 느낌을 받는 게 있거든요. 그나마 이게 프라임 비디오라서. 아마존이 원래 미디어 기업은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만약 넷플이나 디플에서 이런 콘텐츠가 나왔다? 영상 콘텐츠의 종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 싸합니다. OTT 그리고 쇼폰 콘텐츠 이 두 개 때문에 계속 기분이 싸하거든요. 그 일본 영화 썸머 필름을 타고 해서 미래에서 온 애가 미래의 영화가 어떻게 되었는지 말해주잖아요.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아서 계속 기분이 싸한데 이런 영화까지 뻔뻔하게 나오는 걸 보니까 정말 영상 콘텐츠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주 심란한 마음이 들게 되네요. 그런 신경을 전하면서 영화 같지도 않은 영화 우주전쟁 2025년 판의 리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